남편이 죽자 아들이 계모의 무덤을 파헤쳐 다리 밑에 깔았다. 끝없는 증오, 무덤 위를 걷다. 지금 보시는 이 다리 서울 청계천 위에 놓인 광통교는 조선시대 만들어진 유서 깊은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다리를 지탱하는 돌들이 단순한 석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에는 조선 왕조의 가장 잔혹하고 처절했던 복수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건국을 이끈 태조 이성계의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 정릉의 석재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의부사들 태종 이방원은 이 무덤을 파헤쳐버리고 그 돌들을 가져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이 다리 밑에 깔아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쳐 영원히 능멸하다니. 이것은 단순히 왕위 다툼이 아닌 한 남자가 계모에게 품었던 가장 지독하고 뿌리 깊은 증오의 기록입니다. 왜 이방원은 죽은 계모에게까지 이토록 잔인한 복수를 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신덕왕후와 이방원이라는 두 정치적 거인이 벌인 피로 물든 무덤 전쟁의 전말을 추적합니다. 조선의 숨은 공동 창업자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녀는 이성계가 아직 고려의 무장일 때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씨는 고려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고 그녀와의 결혼은 이성계에게 새로운 정치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이성계가 전장에서 싸우는 동안 강씨는 개경의 중앙 정계에서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이성계가 정적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강씨의 기민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이성계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준 공동 창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는 그녀를 현비에서 신덕왕후로 책봉했습니다. 조선을 세우기 위해 피를 흘렸던 태조의 전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을 가로채고 왕의 총애를 독점하는 새어머니의 등장이 불편하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자 책봉, 칼을 쥔 자의 배신감. 강씨와 전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전처, 한씨 소생의 다 큰 아들 6명과 강씨 소생의 어린 아들 2명, 방번, 방석이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피를 흘린 공로만 따지면 5째 아들 이방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덕왕후 강씨는 자신의 야심과 모성애를 정치적으로 결합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설득하여 모든 공을 무시하고 가장 어리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앉힙니다. 이방원의 눈에는 이것이 세자의 자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아버지의 왕위를 지켰는데 계모가 내 공로를 무시하고 갓난아이를 왕으로 앉히려 한다. 이것은 정치적 배신감이자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강씨와 그녀의 측근 정도전은 이방원 같은 야심가를 철저히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도전의 주장대로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여 이방원의 무력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비켜간 도화선. 운명의 아이러니. 신덕왕후 강씨는 이방원이 반란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396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 세자 방석이 거둘 피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강씨를 잊지 못하고 수도 한성의 가장 명당 중의 명당에 그녀의 무덤 정릉을 조성했습니다. 궁궐에서 바라보이는 곳, 왕의 시야에 항상 머무르는 곳에 아내를 묻고 싶었던 태조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강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 성인당도 경복궁 근처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씨의 죽음은 이방원의 복수심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1398년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제거하고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두 아들 세자 방석, 방번마저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방원은 계모의 자식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아버지 태조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까지 지워버렸습니다. 20년의 기다림. 태종의 냉혹한 복수. 이방원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릉에 대한 복수를 즉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조는 강씨의 죽음과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이방원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태조는 아들을 피해 함흥으로 떠나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태조가 살아있는 동안 정릉은 성역이었습니다. 태종은 매일 궁궐에서 아버지 태조와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아버지가 궁궐 근처의 정릉을 찾아가 눈물 흘리며 아내를 추모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태종에게 이 10여 년의 시간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증오를 억눌러야 했던 냉혹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덤 전쟁, 광통교의 저주. 1420년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납니다. 태종 이방원을 억눌렀던 유일한 장벽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태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묵혀왔던 증오를 분출할 때였습니다. 왕후 지위 박탈. 태종은 신덕 왕후 강씨의 시호를 박탈하고 그녀를 현비로 강등시켰습니다. 정릉 파헤치기. 태종은 당장 군사를 동원해 수도 한복판에 있던 정릉을 파헤치라고 명했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게 하고 무덤을 한양 외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태종은 가장 잔혹하고 기발한 복수극을 지시합니다. 파헤쳐진 정릉의 성물들은 그냥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그 석재들을 가져와 청계천의 광통교를 다시 짓는 재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왕후의 무덤을 지탱하던 돌들이 백성들의 발에 짓밟히는 다리 밑바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태종 이방원이 죽은 계모에게 가한 영원한 굴욕형이자 심리적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강씨의 영혼 위에 서서 그녀의 존재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만든 태종의 지독한 증오가 빚어낸 최후의 복수였습니다. 증오가 남긴 역사. 신덕 왕후 강씨와 이방원의 무덤 전쟁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닌 가족 간의 증오와 피해 보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종은 그의 삶을 관통한 증오를 마지막까지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오는 역설적으로 태종을 가장 강력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까지 베어낸 그의 결단력은 조선 왕권의 기반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신덕 왕후의 무덤은 태종의 복수가 끝난 후 현종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왕후의 지위를 되찾고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통교의 돌들은 아직도 청계천 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다리는 조선 초기 가장 강력했던 두 인물이 벌였던 증오의 기록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